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추가 군사 대응 시한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과 맞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등으로 다양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is increasingly able to attack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North Korea is conducting frequent missile tests. 또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우주 능력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습한 가운데 이란도 중동 전역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네,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27일 이란 전역의 여러 지점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시설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네, 미군은 이번 작전이 이란 정권이 국경 밖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외부 군사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스라엘 측이 구체적인 타격 내용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자국 공습 가운데 하나로 이란 중부 야즈드에 있는 주요 미사일과 해상 기뢰 생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번 공습이 더 확대되고 강화돼 추가 목표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격에 관여한 대상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시한을 4월 6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적 접촉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간접 협상에서 일부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을 향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27일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6발과 무인기 9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인 2명, 최소한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팔레스타인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확인됐고요. 최소 1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중동 지역 이웃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요르단군은 발사된 미사일 3발 가운데 2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1발은 동부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오늘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휴전과 협상을 통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G7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안보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중동 정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 우주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여러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군사 우주 역량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화이팅 미국 우주사령관은 26일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여러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군사 우주 역량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팅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여러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여기에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화성 16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팅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진 못했지만 발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러시아와의 우주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우주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 및 우주 프로그램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핵미사일 전력을 확장하면서 북한 역시 우리의 노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 is increasingly able to attack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North Korea is conducting frequent missile tests. 또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덜 즉각적인 위협일 순 있지만 그럼에도 위협임에는 틀림없다며 김정은이 핵 위협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국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위원회는 26일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재승인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독립자문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활동을 2028년 회계연도까지 연장하고 연간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유지됩니다. 당시 법은 전 세계 종교 박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내 관련 조직과 직책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자문할 독립위원회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미국 정부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위원회 심의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종교자유법 체계 전반의 핵심 축이라며 전 세계 종교 박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의 조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면서 과도한 의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군이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안보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충돌을 언급하며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국경 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군사 분계선 이북 근접 지역 작업을 이달 초 재개했다고 27일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은 대체로 흐립니다. 동해와 서해상 짙은 안개 예보가 있습니다. 토요일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 서울은 낮 최고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